자, 오늘은 사울하고 쿤데 이야기인데요. 이 뭐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첼시 팬들은 대충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하고 쿤데를 좀 정리해갖고 요런 부분은 좋겠다, 요런 부분은 안 좋겠다, 이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 얘기부터 해보자면 이 라이스 딜하고 좀 연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이스는 가격이 진짜 비싸거든요. 웨스트햄 쪽은 이제 클럽 레코드 혹은 이제 루카쿠가 클럽 레코드로 하면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넘어서 PL 레코드를 갱신해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고딜은 조금 어렵고, 그러면 이제 중원을 좀 보강을 하긴 해야 돼요. 조르지뉴, 코바치치, 캉테를 제외하고 나면 찰로바? 치크? 이 정도인데 치크도 이제 판매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임대 얘기가 나온 거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울은 EPL의 얘기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리버풀을 필두로 맨유 얘기도 좀 있었고, 뭐 첼시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뭐 역오퍼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사울 임대 얘기는 뭐 첼시가 뜬금없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첼시, 사울 이렇게 뜬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임대는 오케이, 임대는 맞다. 근데 이게 선택 옵션인지 완전 옵션인지 본인들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완전 옵션이라 그러더니 지금은 선택 옵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선택 옵션인지 완전 옵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둘 다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첼시가 이제 맨유보다 앞서고 있다, 이건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텔레그래프, 뭐 맨노, 그리고 이제 로마노, 킨셀라, 우리야, 뭐 이런 이제 정통한 기자들은 대부분 첼시가 맨유보다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짚어볼 게 세 가지겠죠. 임대딜, 이게 임대인 것인지 지금 구매인 것인지 이걸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임대면 이게 의무이적인지 아니면 선택이적인지 이걸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맨유예요. 맨유와의 경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킨셀라하고 우리야, 뭐 킨셀라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는 약간은 꺾여있지만 그래도 첼시에 정통하고, 후벤 우리아는 제가 잘 아는 기자는 아니에요. 제가 AT 소식을 자주 접할 이유가 없어서 제가 잘 아는 기자는 아니지만 AT에 되게 능통한 기자라고 하니까 이 둘의 내용을 추합해보면, 자, 이제 사울은 이제 임대 후 완전 영입, 이 둘은 또 완전 영입을 주장하고 있어요. 완전 영입을 오퍼를 했고 협상이 될 것이며, 완전 영입 금액은 이제 3,400만 파운드에서 4,000만 파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옵션이 붙으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바이아웃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만 파운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단 한참 낮은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첼시가 불리한 게 맞는데, 잠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요쪽이 이제 완전 영입, 요쪽이 이제 임대 영입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완전 영입부터. 완전 영입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쌉니다. 선택이적이 되면 글쎄요, AT가 남기려고 들 수도 있고, 선수가 AT 설득에 이렇게 넘어가고 나는 썩 이래버리면 첼시는 다시 딜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이적이니까, 말 그대로 임대를 1년 오는 것 뿐이니까 나는 썩 그래버리면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사울은 잘했을 땐 진짜 잘했으니까.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좋은 자원이 적응까지 완료가 됐는데 싼 가격에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첼시는 다음 이적 시장이 꼬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그걸 그대로 장점으로 보면 터졌는데 좋은 자원을 싼 가격에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게 완전 이적의 정말 메리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글쎄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코바치치가 임대 후 이적이 된 거 아닙니까? 코바치치가 잘해서 다음 시즌에 이적이 된 건데, 뭐 코바치치도 연착륙 했잖아요. 임대 때 첼시를 한번 겪어봤다가 그대로 이적을 한 거니까 이 사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이도 좋고 보여준 바도 좀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을 봤을 땐 완전 이적이 전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터졌을 때는 더 메리트가 있죠. 단 이제 단점은 만약에 실패를 해요. 이 자원이 정말 안 돼. 그러면 4억이거든요, 주급이. 뭐 어느 정도 깎고 온다거나 주급 보조를 해준다 그래도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돈 날리는 건데 거기에 선수를 떠안는 거죠. 완전 이적 옵션이니까. 주급도 만약에 유지해준다면 진짜 졸지에 쓰지는 못하는데 비싼 주급을 받는 고주급자를 하나 떠안는 게 되는 거라서, 글쎄요, 요게 데미지가 좀 큽니다. 완전 이적 옵션이 이게 실패 시에 데미지가 좀 큽니다. 거기다 이제 현재 사울의 폼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이제 혹사라는 얘기도 있고, 맞지 않는 포지션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선수가 원래 잘하던 것까지 폼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 이제 의무 이적을 봐야 되는데, 의무 이적은 일단 써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있죠.
지금 바카요코가 그렇게 많이 가요. 이곳저곳에 뭐 밀란도 선택 이적으로 갔다 오고 나폴리도 그렇게 가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단 써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쫄딱 망했어요. 진짜 사울이 너무 못해. 그래갖고 보내더라도 뭐 이적료, 그러니까 주급은 좀 아깝겠지. 임대료하고 주급은 좀 아깝겠지만 1년만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죠. 진짜 망해버리면 야 안 써 가져가. 그런 거 라이스 딜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갤러거나 길모어를 키우는 방향이나 라이스 딜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죠. 조쿠캉 때문에 이제 퀄리티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뎁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은 만약에 잘해, 정말 잘해요. 그러면 AT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선택 이적 옵션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틀려요. 만약에 선택 이적 옵션이라 그래도 첼시가 NO 하면은 NO가 되고 YES 하면 그냥 YES가 되면 그렇게 AT가 거래 안 할 거거든요. 맨유가 갑자기 이제 금액을 질렀어. 야야 우린 3천만 유로에 데리고 올게 하고 질러버리면 졸지에 뺏길 수도 있는 거.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하고 1년만 쓴다 그래도 여전히 주급이 높다라는 거. 그럴 거면 만약에 정말 1년만 쓸 생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갤러거나 길모를 납두지 뭐하러 주급 4억이나 들여가면서 뭐 사울을 데리고 오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유 얘기를 해보면 다행히 이제 맨유는 많은 기자들이 언급은 하지만 유력한 기자들은 이제 첼시를 조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유는 비드가 없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공식 비드가 영입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첼시는 임대를 원하는데 맨유가 영입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첼시가 앞설 거로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맨유가 돈을 지른다면 모르죠.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일단은 좋아요. 너무 좋죠. 왜냐면 저는 이제 15-16 시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9년 재계약을 하기 전에 사울 니게즈가 특히 이 공격 쪽 2선과 3선 사이에서 활약해졌던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는데, 뭐 반대하는 의견도 이해를 해요. 주급도 비싸고 이게 완전 이적 옵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첼시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투엘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투엘은 사는 거를 잘하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 쟤 좋아 그리고 데리고 오면 다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자기가 원하는 선수가 없더라도 데리고 오면 이 선수의 폼이 좋든 싫든 이 팀 내에서의 뭔가 역할을 맡겨서 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르너가 지금 램파드 감독 때나 투엘 감독 때나 득점력이 무슨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베르너에게 측면에서 영향력을 맡기고 수비 어그로를 끌어주고 이러니까 베르너가 투엘 감독 체제에서 더 잘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즉 첼시랑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대하는 거는 폼은 좀 틀려요. 축구 차는 폼은 좀 스타일은 다른데, 예전에 치크처럼만 해주면 이 베르너하고 사울하고 루카쿠하고 이렇게 막 얽히얽히 섞여갖고 공격을 전개하면, 그리고 이 선수가 중거리도 시원시원하게 때리거든요. 거기다 이제 왼발 메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첼시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녹화 기준이 26일, 오늘 올라갈 거예요. 지금 녹화하고 지금 새벽에 녹화해서 지금 아침쯤 올라갈 건데 길어야 6일 남았어요. 뭐 9월 1일 7시까지예요, 한국 시간으로. 그럼 길어야 6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임대딜 아니면 사실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쿤데 얘기로 넘어가시죠. 자, 사실 이 쿤데 얘기가 좀 오래됐어요. 이 홀란드 사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루카쿠로 선회가 돼서 루카쿠가 와고 막판까지 왔는데도 쿤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쿤데는 좀 초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적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쿤데만 보면 굉장히 좋은 센터백입니다. 왜냐면 라리가에서 몇몇 선수들 제외하고 나면 정말 탑급의 그 기량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프랑스 국대로도 차출이 됐고 이렇게 좀 커리어 하이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막 전성기로 들어가는 이제 97년생, 96년생 이렇게 보이는데 9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망주다, 터졌다 이랬던 찰로바가 99년생이고요. 유망주인데 좀 지켜보고 보냈어야 되지 않아? 그랬던 토모리가 97년생이니까요. 얼마나 이 선수가 지금 유럽 무대에서 잘하고 있는지. 사실 토모리가 보여준 거, 찰로바가 보여준 거에 비하면 쿤데가 보여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쿤데가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적설을 보면 세비야 언론지에선 계속 다루고 있어요. 세비야 ABC나 이런 곳에선 계속 다루고 있는데, 가격은 7천만 유로다. 영국 쪽이나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온 얘기 믿지 마라. 가격은 7천만 유로다.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7,700만 파운드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재계약을 하면서 6,800만 파운드에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그걸 맞춰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딜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세비야 언론지들의 중론입니다. 그럼 이제 쿤데 딜을 보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빨리 끝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가격을 맞춰줄 것이냐, 주마가 갈 것이냐. 물론 별개의 문제지만 이게 둘 다 지금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자, 보면 주마는 웨스트햄에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오피셜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웨스트햄에서 메디컬 테스트 그것만 남겨두고 있다. 이제 구단 합의는 일찌감치 끝났고 개인 합의까지 끝나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 그랬는데, 이게 새벽쯤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에이전트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건 텔레그래프 소식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딜이 좀 멈춰 있다. 그러나 이제 메디컬 테스트가 완전히 취소되고 이런 최악의 상황은 아니고 일단 멈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주말을 남겨도, 그래 웨스트햄 딜이 정말 빠그라져갖고 주말을 남겨도 겨울이나 여름쯤에는 팔고 쿤데는 그냥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물론 주마가 팔린다면 좀 쿤데 딜이 속도를 붙겠지만 쿤데 딜은 주마 딜하고는 약간 별개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자, 이쪽이 이제 디마르지오나 영국 쪽에서 주장했던 가격입니다. 확실히 저렴하죠. 이쪽은 이제 스페인 쪽이나 주로 세비야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물론 이쪽도 큰 금액이고 이쪽도 큰 금액이지만 이쪽이길 바라기는 하는데, 사실 이쪽이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면 세비야 언론지 쪽에서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베른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돌문하고 이제 홀란드 딜할 때 이 영국 쪽에서 얘기는 안 나오는데 독일 쪽에서 홀란드랑 베르너가 스왑 딜이 될 수 있다. 베르너 플러스 알파로 홀란드랑 스왑 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뜨겁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지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기자가 더 많을 것이고 듣는 소식이라는 게 다를 테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4,300만 파운드와 이 7천만 유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세비야 쪽 이야기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첼시 쪽 입장인 것 같으니까 요 어딘가가 되지 않을까. 보너스가 좀 많이 붙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되게 좋아요. 일단 첼시가 지금 흘러가는 뉘앙스가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이른바 넥스트 아스필리쿠에타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쿤데만한 딜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임스 딱 있고, 뭐 제임스가 이제 힘에 붙이겠죠. 쿤데가 오른쪽 윙백을 쓸 수는 있겠는데, 어쨌건 올 시즌까지 아스필리쿠에타가 버텨주면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제임스 경쟁자 내지는 이제 백업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찰로바, 텐센, 뭐 쿤데 이렇게 이끌고 가도 돼요. 무슨 쿤데 얘기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사울 리게즈처럼 무슨 94년생, 95년생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금액. 뭐 이왕에 하베르츠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클럽 레코드까지 갱신했던 적이 있는 첼시라면 쿤데도 한번 질러볼 만하다. 사실 요 근래 이 수비 영입에 목돈을 쓴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임스는 뭐 뉴스로도 올라왔고, 아스필리쿠에타 싼 가격에 티아고 실바 FA고, 뭐 리디거도 적당했거든요. 이 7일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목돈을 쓴 적이 없으니까 조금 한번 광하고 질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밑에 케파가 있기는 합니다만, 케파는 논외로 치고 아무튼 큰 금액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쿤데 딜은 사실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요. 뭐 딜이 잘 진행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나온 얘기도 아니고, 가격을 못 맞출 것 같지도 않고, 비싸든 싸든. 근데 이제 사울 리게즈 얘기는 조금 복잡하죠. AT 사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첼시 사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 두 딜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티넬리를 빼면 안 됩니다. 베티넬리, 루카쿠, 쿤데, 사울이면 솔직히 숫자는 몇 명 안 되죠. 4명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보강을 성공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쿤데는 라리가에서, 뭐 루카쿠는 인테르, 그러니까 세리에에서,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경험 많고 어리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왔으니까 올 시즌 첼시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막판 첼시, 드디어 첼시 이적 시장이 닫혀갑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의 기사를 정말 많이 다뤘는데 이제 쿤데 사울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주마 정도만 다루면 쿤데 사울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쿤데 7천만 유로는 좀 비싸다.